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이제 9월 3주차로 접어들겠군요. 항상 그렇지만 또 9월에 8월 달에 미국 물가가 발표가 될 겁니다. 물론 과연 이번에는 또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사실 작년도 9월 달은 9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급락을 했던 장이 있었는데, 사실 9월 초중순의 그림도 좀 나쁩니다. 과연 다음 주가 이제 9월 중순인데 변곡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여전히 좀 약했던 힘의 연장이 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재림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아이폰의 사용을 금지하자,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애플의 주가도 움직였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마감했던 그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지난주 우리는 좀 안 좋게 마감했습니다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세가 좀 진정되면서 마감이 됐고, 가장 안 좋은 건 유가가 계속 좀 고공행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좀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증시도 여전히 현재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거,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장이 또 지난주 금요일날 약간 담겨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에서는 요 일정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이건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호재냐고 그럴 수 있냐면,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난 9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는데 전달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3으로 이게 이제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왔단 말은 아무래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된 거죠. 그 시장에서는 야, 이게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나온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보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이제 디플레이션 8월 달에 있던 마이너스니까 디플레이션 우려에서는 약간 아웃 나온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스티뮬러스인 게 약간 자극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수요도 약해서 여전히 still weak demand라고 사용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자극, 뭐 부양책이 되겠죠. 필요하지 않겠냐 하지만은, 그래도 9월 달에 발표된 중국의 8월 CPI가 마이너스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지도 여전히 중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전달 마이너스 4.4보다는 양호합니다만은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지만은 마이너스 폭을 줄인 것은 좀 긍정적이죠. 근데 중국에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나라가 좀 견조하다고 할 때는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달러 대비해서 CNH죠. 위안화 약세를 흐름을 보게 되면 위안화가 지금 7.36 위안으로 여전히 약세를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자금이 왜 달러가 빠진다든지, 하나는 중국의 침체가 계속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요 흐름, 위안화는 최근에 계속 약세를 가져왔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태 CPI가 조금 플러스로 왔으니까 완전 미국과는 완전 반대죠. 미국은 낮아야 되는 거고 중국은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게다가 주식회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월간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약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뭐 같은 거죠. 예, 올라간 거에 대해서 희망을 좀 걸어준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미국은 이제 이번 주에 일정이 많이 발표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은 뭐 월요일 할 13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치는 대략 지난달 3.2에서 3.6 정도로, 헤드라인은 조금 올라가요. 근데 헤드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이제 3%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건데,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 CPI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식료품과 변동성이 큰 에너지를 제외한 값이죠. 근데 이거는 지난달 4.7에서 4.3, 그럼 이거는 상당히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13일날 컨센서스인데요. 실제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3.6으로 올라가더라도 코어 CPI가 4.3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약간 증시에서 나쁜 게 뭐냐 하면 달러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달러가 최근에 강하다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어느새 105까지 올라왔죠. 그 8주 연속 강세인데,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코어 CPI가 정말 4.3으로 떨어진다면 현 달러 강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막히면 아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최근에 약한데, 뭐 원화가 약하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긴 좀 어렵죠.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미국의 물가가 조금 꺾이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로 넘어가는 다음 주 일정입니다. 중국은 지금 지표가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약간 전망치 자체는 2.5에서 3.0, 산업 생산은 조금 나쁩니다. 3.7, 3.8 조금 나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나 산업 생산의 증가손이 약합니다만은
실제로 중국의 8월 소매 판매가 2.5에서 3%로 증가한다면 뭐 사실 이 수치도 중국 기준 놓고 보면 되게 낮은 거예요. 한 5%는 넘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여기서 우리가 CPI에서도 0.1의 변화에 좀 희망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런 일정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무래도 중국연 물가 지표의 개선 그리고 미국은 헤드라인 CPI의 감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좀 나쁜 건 있어요. 뭐가 나쁘냐면 여전히 뭐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는 됐고 가장 걸리는 게 유가란 말이에요. 아무리 헤드라인 CPI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에 유가가 계속 반등 85달러 저는 이제 85가 어느 정도 밴드 상단이라 보고 있는데 약간의 슈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 섹터를 놓고 보면 S&P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와 유틸리티 섹터는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같은 샤브론 이런 얘기했죠. 물론 다른 섹터보다 상대적으로 주간 기준으로 3.47%, 뭐 월간 기준으로 2% 정도고요. 뭐 유틸리티라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라갔고요. 다만 미국 증시에도 지난주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 좀 주춤하다 보니까 뭐 나스닥도 주간 기준 놓고 보면 한 그 전주 7월 중하순에 3주 내렸다가 8월 중순 이후에 2주 올렸다가 9월 첫 주는 약세였어요. 약세를 마감했는데 나스닥이죠. 미국은 사실 나스닥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일중 기준으로 저는 사실 이렇게 13,000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일주일만 놓고 보면 역시나 IT 섹터들이 월간 대비해서는 3.73% 다른 것보다 가장 강합니다만은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애플도 있겠죠. 근데 주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기술주들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러도 105까지 올라온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자꾸 경기가 나쁘다는 지표는 잘 나왔는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산업재나 부동산 쪽은 안 좋았고요. 이런 그럼이었고 다른 섹터를 놓고 보면 가장 걸리는 부분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제 WTI가 주간 기준으로도 4.6% 거의 87달러까지 올라갔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는 우리가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좀 높습니다. 세계 3대 유종이 WTI, 브렌트, 그 다음에 중동 두바이가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 유가 올라가는 좀 부정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유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림이냐. 조금 다른 게 21년도, 22년도는 여기 있는 옥수수, 밀, 대두, 커피 이런 곡물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긴 있었어요.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근데 최근에는 유가만 오르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헤드라인 CPI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근원 CPI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사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유가 올라간다고 아이고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미국 금리 올리냐 꼭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뭐 약간 분석에 갭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달러가 이렇게 DXY라고 이야기하는데 105예요. 계속 올라가죠. 아까 그래프 살펴드렸는데 뭐 그래프 놓고 보면 달러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달러가 올라갔다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건 누군가가 약했겠죠. 제일 약했던 게 유로화일 거고 유로화가 지금 유로화가 한 4, 5월 달에만 해도 거의 1.1달러까지 갔었어요. 1유로당 그죠? 근데 지금 이제 1.07이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예, 유로가 약하다는 거고 중국의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당 7.36 위안이니까 외환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는 사실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라는 이름을 적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근데 금리는 뭐 미국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을 많이 보는데 우리는 10년물이 기준금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4.26인데 생각보다 얘가 치고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올라가면 피곤해. 추세적으로는 올라오는데 또 그렇다 팍팍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략 일주일 정도의 흐름이니까 중간적으로 지금 이게 8월 중순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8월 말에 4% 초반에 왔다가 일주일 동안 오른 거거든요. 근데 미국 정시를 놓고 보면 사실 한 달 전이니까 8월 17일 정도 이때부터 된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요런 일정에서 사실 국채금리 쪽은 그리 크지 않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혼돈하지만은 달러가 강한 거 하나는 좀 걸리적거리는데 달러가 강한 걸리는데 국채 쪽은 좀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다른 한편 놓고 보면 일단 미중 무역 이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1위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변동성을 가져왔지만 또 애플이 다음 주 12일이면 아이폰 12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급한 이틀의 변동성 위에 하락을 좀 175달러 정도 멈춰줬기 때문에 급한 변동성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최근에 말은 좀 많아요. 이제 뭐 전기차도 안 팔린다 그런 말은 많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가는 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음 주를 바라보는 어떤 좋은 그림이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SK증권의 분석인데 야 이건 너무 교과서적 같은데.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한국 IT 산업의 수혜와 피해를 나눠본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수혜다. 반도체는 악하다. 뭐 이건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연 수혜가 될 수 있는 이건 또 이제 이거는 원자재 조달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거는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당연히 애플 체인보단 삼성 체인이다. 그렇다고 삼성 스마트폰 관련주가 무조건 잘 가란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애플 체인이 안 좋으면 그냥 스마트폰 섹터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MLC도 마찬가지죠. 예. 기판보다는 메인보드다. 요것도 좀 그렇고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오히려 디스플레이 소재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뭐 BOE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요가 되긴 되겠죠. 근데 그쪽 섹터가 지금 뭐 다른 종목도 그리 센 건 아니고 TV도 마찬가지.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물론 부정적 요인은 있어요. 어떤 요인이냐면 우리나라 장에서 하이닉스가 약하면 지수가 약한 거고 하이닉스가 약하면 삼성전자도 조금 약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비슷하면서 달라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또 치수의 추종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대로 만약 우리나라 원화 시장이 그렇게 튀어오르지 않고 안정적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매수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조금 팔았지만 유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견고한 거고 하이닉스는 조금 삼성전자보다는 변동성이 좀 커요.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약간 IT 소부장 반도체 쪽은 차익매물 나올 수 있고 관건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했을 때 뭐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다음 주를 바라볼 때 뭐 지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이게 저점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봉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전주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마감을 했습니다. 2530 또 코스닥은 한 900선 초반인데 전주 저점 그러니까 일주일 전 저점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지수 관점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 LG 요새 셀 업체들은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요. 워낙 셀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배터리 셀 가격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셀을 만드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LG엔솔 006400 SDI 이런 쪽은 조금 약한데 또 SDI는 디스플레이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셀은 조금 약하고 그러면 005940 005490이죠.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셀이 약하면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도 약해야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강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 말하긴 그렇고 주가가 이제 좀 내리다 멈췄기 때문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약간은 100만원대 멈춰줬고 에코프로 BM도 30만원대 약간은 잡아준 힘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일단 배터리 역시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이건 지수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뭐 현재 상태에서 확 치고 갈 정도의 파워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나라 장이 조금 다음 주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간 정시를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는데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일정표인데요. 예, 글자 좀 작네요. 여기 있죠. 예. 다음 주 주간 일정인데 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너무 작네요. 여기 있네요. 월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폰 공개돼도 애플은 많이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지만은 일정은 하나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하반 경쟁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 삼성 SD가 리얼 서밋 2023에서 아마 기업 간 AI 이야기가 나와요. 시장에서는 뭐 엠노 이런 이야기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든 삼성 SDS도 다시 AI 관련 GPT를 출시를 하는 거죠. 예.
AI, 생성형 AI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물가 지표 나오는 건데 아까 봤지만은 이 코어 CPI가 지금 4.7에서 4.3으로 내려가거든. 요게 좀 중요한 거고 K관광 로드쇼는 원래 13일부터 두 번 열립니다. 두 번 열리는 거고 요건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중국 관련주들 좀 볼 수 있고 중국은 사실은 당장 딴 거보다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K배터리 쇼 같은 경우는 사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그리 볼 건 아니고요. 이런 일정이 있다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놓고 보면 또 중국 쪽은 다 이거는 아마 동결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래도 중국한테 그렇게 불리한 재료는 아니에요. 그런 일정으로 놓고 본다면 다음 주는 우리나라 또 동시 만기도 있습니다. 예, 만기가 뭐 꼭 좋게 작용하진 않겠지만은 항상 만기라는 거는 이제 선물 패시브 자금들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약간은 시장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약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힘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는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졌군요. 그래서 다음 주 요새 조금 장 힘들지만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